다리저림이 있으면 수술을 하거든요. 그럼 현재 다리저림이 있으니까 다리를 저니까 수술해야겠다. 만약 그 원인이 슬개골 털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슬개골 털구가 다행히 행복한 게 이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면 수술인데 그러니까 슬개골 털구가 그냥 이게 무릎뼈가 이렇게 까지는 질환이긴 한데 사람 어깨 탈구처럼 탈구됐다, 뭐 앞탈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틀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핸들이 틀어지듯이. 그래서 되게 서서히 진행되고 그래서 탈구가 있어도 되게 잘 걷고 그래서 이게 뭐 30도 틀어지면 2기, 뭐 30에서 60도 3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4기가 말기인데 3기 이상이 중증이에요. 2기까지는 사실 탈구 있어도 잘 지내는 소형견은 많아요. 대형견은 잘 못 지내는데 근데 대형견은 못 지내니까 밖에서 티가 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리를 잘 못 쓰거든요. 지금 병원에서는 막 그렇게 나쁘게 못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3기가 되면 수술인데 그럴 확률은 50%. 평균 수술 라인은 2살. 그 얘기는 만약에 진행하면 한 달 후에 하고 3개월, 6개월 안에 하지 3년 있다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5살 넘으면 진행 잘 안 해요. 선천적인 질환, 2살에 수술하는 질환. 그럼 지금이 제일 위험한데 여보 지금부터 조심하자 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외상성 질환이 전혀 아니고 그냥 아이가 유전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하지 트라우마틱 네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오셨을 때 아이가 막 점프를 하면 나도 너무 잘하게 얼마나 보고 싶니? 라고 안아야지 슬개골 털고 심해진다 이거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트라우마틱 없어요. 진짜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이 교과서에 써있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약간 구관절 좀 안, 슬개골 좀 안 좋고 또 하나 해저드가 구관절 좀 안 돼요. 구관절 왔다 갔다 해. 이것도 화이트 포멜이 어떻게 해요? 화이트 포멜. 화이트 포멜들이 꼭 이래요. 그래서 화이트 포멜가 몇 년 후에 막 4, 5살에 아니면 특히 막 나이가 들어서 제가 슬개골 수술을 했는데 다리 되게 수술한 지 잘못했다라고 오시는데 구관절 탈구였던 적 꽤 있어요. 화이트 포멜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상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관절이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슬개골 탈구 수술할지 안 할지 심해질지 안 심해질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유전자로. 그냥 모를 뿐이고 평균이 2살에 발병한다. 고관절 나중에 빠질지 안 빠질지 고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 뼈랑 뼈 사이의 힘줄, 관절낭, 뼈 형태 모양 이미 정해져 주셨는데 몰라요. 그냥 하세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보호자분이 할 유일한 게 체중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아 체중 그죠? 폼매가 살이 찌기 쉬운데 이것도 뭐 약간 자리를 갈아쳤네 관리를. 체중 유지가 제일 중요해. 체중 유지. 그래서 현재는 슬개골 탈구 2기 그 다음에 근데 다른 게 좀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분 생각에는 슬개골 탈구 2기면 어떻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이 중요한데 그게 또 그렇게 나쁜 편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회전이 별로 없고 이걸 일부러 이렇게 써놓는 거는 나중에 그 회전이 심해졌는지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엑스레이상으로 뭔가 회전 기형이 되게 심한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슬개골 탈구 2기라여도 좀 심각한 원인들 예를 들면 정강이뼈가 회전돼요. 조면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바깥으로 꽈배기예요. 뭐 회전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그런 악한 요인들이 별로 없는데. 근데 보호자분이 걱정하셔야 되는 건 고관절이 생각보다 오히려 더 나이 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관절은 슬개골은 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평균이에요. 슬개골 고관절은 잘 지내다가 7세 이후에 약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여기에 끼치는 환경적인 요인은 체중. 그래서 고관절은 약간 오른쪽이 더 안 좋고 슬개골은 양쪽이 그냥 비슷한 정도고. 그 다음에 앞다리도 생각보다는 괜찮고 허리 생각보다 괜찮고 관리 되게 잘하시는 느낌이에요. 허리는 왜 괜찮은가? 왜냐면 고관절이 안 좋으면 허리가 안 좋은 게 원래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다리저림이 더 심해지면 병원에 오시고 2군데 이상 병원에서 3기라고 하시면 3, 4기다 아니면 3기다 뭐 좀 훨씬 더 심해진 것 같다라고 하면 엑스레이 찍은 거를 저희 병원에 보내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전화 상담을 하거나 왜냐면 1년 후에 6개월 후에 예약을 잡는 게 아니라 다리저림이 심해지면 뭐 예를 들면 불과 한 달 후라도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되게 심하다고 그러면 그 엑스레이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일주일 이내에 오시도록 진료를 잡고 있거든요. 따로 재검은 없고 그냥 집에서 재활하면서 지내시면 돼요. 지금 재활 방법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다른 거만 궁금하신 거라서 왼쪽하고 오른쪽 뒷다리가 2기로 비슷한 네. 슬개골 탈구도 비슷한데 단순히 탈구가 2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슬개골 탈구가 같은 2기여도 어떤 아이는
같은 이기어도 이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 정강이뼈가 회전된다, 뭐 된다, 어떻게 됐다. 근데 애기는 고관절병이면 생각보다 슬기골탈구의 병인론이 적어요. 병적인 그런 뒷다리 상태가. 그러니까 슬기골탈구는 결과거든요. 안이 안 좋아서 정렬이 틀어진 결과 같긴 한데 안쪽 원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의 베네핏,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술하면 재발은 없을 것 같은데 재발이 없다고 좋은 수술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관절은 움직이니까 유착이 없으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약간 빠져도 건강하게 빠지면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건강하다는 얘기는 빠지면서 아까 얘처럼 연골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검사했을 때 이렇게 뼈가 증식해 있어요. 이러면 수술해야 돼요. 관절염이 있으니까. 어떤 아이는 뭔가 수술하면 어디가 안 좋거든요. 그럼 수술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로 아닌 거고 관절이 이런 게 있으면 수술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없어. 그냥 깨끗해. 오늘. 탈구는 있어요. 그래서 3기는 수술을 하는 게 더 이득이었고 10년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가까운 병원에서 체크를 네, 저희 병원은 해보다가 아니고 가까운 병원에서 두 쪽 다 3기라고 하면 그걸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내서 저희 사진이랑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비교해서 볼 거고 그래서 진짜 유의적으로 심해졌으면 병원에 오시라고 할 거고 비슷하면 또 6개월을 쉬고 오라고 할 거고 아니면 다리 저림이 심해지면 병원에 오셔야 돼요. 다리 저림이 심하다는 정도 한 어느 그냥 정도 티가 나요. 그냥 깨갱하면서 요거 할 정도로 걱정돼야 할 정도로 그냥 깨근말로 막 이렇게 티가 나요. 왜냐면 슬개골이 등급이 올라가려면 물론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얘가 빠졌다는 건 얘가 늘어나거나 조금이라도 찢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되게 아파요. 소리 지르고 위에서 침해지고 뭔가 티가 나요. 아프다 요거 할 정도.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때 급하게 수술 많이 해요. 아이들이 많이 아파하니까. 실제로 안 그래도 수술 하나 뭐 그때 수술 하나 재수술이 없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 굳이 3기가 될 확률은 50%니까 그치, 지금 50%는 뭐 수술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50%는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수술을 아이가 안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수술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는 게 장점이 아니고 관절이니까 여기 관절은 원래 이렇게 매끈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이 수술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막 이렇게 홈도 만들고 막 묶어버리고 야 이렇게 맨들하게 이렇게 무슨 냄새 맡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뭘까? 다른 강아지 냄새나요? 이 화이트폰트 되게 착하다 그죠? 맨들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묶어놨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맨들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왔다 갔다 한다며 이게 4명 중에 1명만 빠져요. 연골이 4명 중에 1명만 깨져요. 진짜 최대한 많이 왔던 연구가 50%인데 그건 대형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소형견 조사하면 4명 중에 1명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연골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슬기골이 빠져도. 네. 그래서 뭐 깨근발이 막 계속 심하거나 연골이 좀 깨지거나 뭐 그러면 수술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움직이는 걸로 저는 보이니까 지금은 수술에 대한 이득이 없어서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골이라든가 뭐 이런 주변 관절 주변을 건드는 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수술이 이득인 친구들은 많아요. 아까 봤던 친구들 막 뼈가 증식해 있다 연골이 깨졌다 손으로 만드는데 스그스그 걸린다 아니면 진짜 3기다 3기는 확실히 수술을 늦게 한 그룹이 컴플레인이 심해요. 슬기골탈구 3기인데 증상 없는 아이들은 수두루 백백으로 많은데 증상이 없으니까 수술을 안 했는데 나이 들어서 수술하고 왜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인데 왜 이거밖에 못 걸어요?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은 왜 재수술을 이런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만 들으면 슬기골탈구는 빨리 수술해야 돼요. 여기 얘기 맞지 뭐 누구한테는.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한테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단순 이기여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강이뼈의 회전이 적어요. 엑스레이상의 안티버전이 좁아지는 회전경이 좁아지는 그런 게 없어요. 뼈가 꽈배기처럼 토션된 게 없어요. 뼈가 돌아간 게 없어요. 경골저민이 안쪽으로 변이된 게 없어요. 꽈배기처럼 정강이뼈 휘어진 거 없어요. 여러 가지 병인론을 봤을 때 슬기골탈구 이기지만 건강하다. 연골 손상도 없고 그래서 증상도 심지어 병원에서는 없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수술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근데 50%의 확률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인터넷에 보면 100% 진행한다면서요. 그런 놈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50%로 나와요. 제 경험도 그래요. 제 진료 경험도.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눈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그리고 혹시나 뭔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얘기를 안 해주세요. 빨리 안 하더라. 그 눈이 이렇게 있으면 왜 사람들 울면 막 콧물 나잖아. 그죠? 눈물이 막 풀어나오고 이게 관이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눈물이 이렇게 말 그대로 눈물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염색되고 갈색으로. 그래서 이게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라
근데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보호자분들이 맨날 뭐 먹으면 그래, 뭐 먹으면 그래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컵에 요만큼밖에 차지를 할지 아니면 많이 차지할지는 애들마다 다른데 대다수는 다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눈에서 코로 이어지는 관이 이게 꺾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서 만약에 눈물이 나왔을 때 그게 코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막혔거나 관이 꺾였거나 아니면 여기에 댐처럼 저장이 돼야 되는데 눈꺼풀이 안쪽으로 약간 말려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들어갈 시간 없이 밖으로만 흘러 넘치거나 이런 안과적 문제다 그러면 뭐 먹는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어떤 걸 먹으면 눈물이 좀 더 나니까 더 심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갈색으로 된 걸 산화를 방지하는 여러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먹는 게 낫고 왜냐면 원인을 교정하는 건 전혀 없고 그냥 항생제 부작용이 생기는 산화만 막는 거니까 저는 이건 잃을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안 먹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음식은 시도를 해봐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여름에는 수빈성 피부염을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실 요즘 계절에는 냄새 나는 거 빼면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불편해하면 얘는 불편한다 그러면 눈을 계속 비비잖아요 바닥에. 발로 계속 훑으려고 하잖아요. 발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좀 심하면 안과병원 가서 진료를 제대로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과 쪽 질환을 배제한 다음에 음식 알러지나 다른 걸 하나하나씩 접근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사셔도 돼요. 저는 그냥 사는데 심하지 않아서 그냥 맨날 갈색으로 놓고 그냥 살아요. 근데 이거 뭐 사람들마다 그게 다르니까 이거를 너무 난 못 보겠어라고 하면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누구한테 효과 있었던 게 뭐 보미한테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안과 검진하고 음식은 시도, 뭐 알러지 반응 시도 이 정도. 그냥 근데 진짜로 만약에 눈에 병이 있으면 흰자위가 빨개지고 눈곱이 계속 끼고 눈을 막 이렇게 경련하듯이 잘 못 뜨고 비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증상이 보이는. 아니, 아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냥 보호자분이 수기골털구에 좋은 거는 체중과 근력 강화.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가 사람 스쿼트 하듯이 아니면 이런 밸런스 디스크 운동을 하면 되는데 고관절은 재활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고관절 재활은 뭐냐면 여기 엉덩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보면 이렇게 걷거든요. 왜냐면 엉덩이를 이렇게 걸으면 좋은데 지금 엑스레이로 봐도 그렇고 신체 검사로 봐도 그렇고 엉덩이가 조금 더 빠져. 여기 검은색 보이시나요? 이런 걸 이완도증과 약간 아탈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7살에 만약에 고관절이 빠져서 오는 포미를 많이 봤는데 보호자분 입장에선 갑자기 빠진 건데 실제로는 갑자기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완도증과 늘어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계속 지내다가 이 주변 여기 이뼈랑 이뼈를 잡고 있는 데가 끊어지거나 관절랑이 찢어지거나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주변 근육을 계속 강화하고 싶거든요. 근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아이가 엉덩이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가 아프니까 옆구리 근육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러면 고관절을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을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이 고관절 20년 써야지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 안 아프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 맨날 거북 먹으러 살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이 들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옆구리 근육이나 이런 거를 먼저 정렬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찻길. 한번 나가보세요. 앞다리 2개를 거기다 놓으시면 뒷다리 2개를 이렇게 선생님이 앞다리 잡아주세요. 이게 보호자님이랑 하면 안 되게 좀 힘들다니까 앞다리를 이렇게 쓰면 뒤에가 와이드 스탠스죠. 쩍벌. 그러면 이렇게 기찻길처럼 이렇게 일자로 직선으로 이걸 놓고 여기서 포인트는 턱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엉덩이 관절이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를 쫙 핀 거고 목을 확 는 거예요. 의도해야지 이런 자세가 나오시는데 이게 원래 좋은 자세입니다. 척추에 손상을 제일 안 주는 자세예요. 신전시키셨으니까. 근데 의도해야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얘기도. 자연스러운 상태로 안 나오니까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고관절을 신전했고 허리가 펴졌잖아요. 이게 스탠스가 정상이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리가 보이면 와이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좁아지면 너무 내려오고 너무 작은 거. 이 골반 넓이로 이렇게 돼서 손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으로 여기 잡아보세요. 선생님, 그렇죠. 지금 퍼펙트. 지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뭔가 얘가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블럭한 느낌이에요. 얘가 앞으로 나오고 싶은 거를. 그럼 이 상태로 10초 버티면 되고 그거 하루에 5번만 하시면 돼요. 허리가 펴졌고 고관절이 신전됐고 그럼 여기서 은희님은 뭘 꺼주시고 10초간 하루에 5번.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이거 수기골털구에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나중에 흔들리면 근력 강화에 될 거고 지금 아이가 무릎을 많이 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퇴사두근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못 버티죠. 쉬면 돼.
웃으면 돼요. 지금 다리를 막 떨었잖아요. 힘들어. 힘든 거예요. 쉬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그거를 10초 버티기를 하루에 5번 하면 되고, 두 번째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 고관절이 아프니까 사람이나 강아지는 아프면 웅크러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십견이 되잖아요. 안 아프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야지 조금 덜 아프니까 자꾸 굽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굽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처럼 다시 직사각형 평행을 만들어 놓고, 한쪽 여기 잡아보세요. 무릎을 이렇게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여기도 약간 무릎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를 천천히 저랑 같이 갈 건데 되게 천천히 할 거예요. 되게 천천히. 되게 천천히. 되게 천천히. 오, 지금 쳐다봤죠? 안 쓰는 근육 썼으니까. 그럼 여기서 버티면 돼요. 10초.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가 펴져 있다.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잘 딛고 있다. 이게 포인트고, 여기서 만약에 버텨주면 조금만 더 가는데 못 버티죠? 왜 못 버틸 거야? 안 쓰는 근육이고 땡겨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초 하고 오늘 만족. 이거 하루에 5번. 뒤로 좀 밀어줘야 되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딛는 다리는 그냥 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반대편을 보여드릴게요. 이쪽 다리는 만약에 딛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딛으시면 되고, 반대편 다리는 뒤로 좀. 네, 반대편 다리는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것도 안 쓰는 근육이잖아요. 이렇게 신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지금 근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고, 왼쪽은 근력을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왼쪽은 고관절을 신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가지, 이건 또 5번이에요. 근데 아이가 몇 도까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정밀한 게 아니라 아이가 허락할 때까지고, 지금 이렇게 화가 많이 난 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니까 지금처럼 매너 없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하려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3개월간은 둔감함만 하면 돼요. 이거 평생 해도 좋은 거니까 닭가슴살 주시면서 자세만 맞추고 칭찬. 그 다음에 엉덩이 뭐 이렇게 드는 것도 살짝만 이렇게만 하고 칭찬.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10초 5번을 옆으로 꼭 채우세요는 매너가 없는 거고, 약간 둔감화 과정이라 그래서 만약에 집에 이게 있으면 여기서 간식만 2, 3주 지나가는 것만 2, 3주. 그래서 이거랑 친해진 다음에 조금씩 운동 시작. 이게 포미한테 가장, 그리고 현재 포미한테 가장 좋은 제형이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하시고 6개월에 가까운 병원 엑스레이 찍어보시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한두 달이라도 다리를 저는 병원에 오셔야 돼요. 주인이라고 하세요.